패션 잡지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게 됐어요. 누가 괜히 보고 지나도 왜요? 제가 잡지사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딱 2달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잠깐만. 잠깐. 그때 얘기를 하려면 좀 술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은 제가 알바를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알바 시작했거든요. 좀 일단은 알바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유튜브를 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만 유튜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서브잡 정도로 알바 정도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알바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빡세요. 요즘 잠도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못 잘 때도 많고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간만에 맥주를 사들고 왔습니다. 머드쉐이크랑 이거 처음 보는 과자인데 사왔어요. 맛있다. 바닐라 맛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시 사회생활을 알바지만 사회생활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바로 직전에 패션 옷장 하울 영상을 찍었죠. 옷장 하울 영상을 올려드렸다시피 저의 전공은 패션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리고 제가 휴학을 한 다음에 패션 잡지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딱 2달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그때 얘기를 하려면 좀 술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는 술도 아니지. 몇 도야 이거? 4도네요? 높네 꽤. 당도 좀 때려주고요. 때는 바야흐로 몇 년 전인가요? 사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가 몇 살 때였지? 21살인가 2살이었을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였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패션 잡지사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편의점 알바나 해보고 그냥 뭐 레스토랑 알바나 해보고 그런 알바들만 했을 때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들어가게 됐어요. 친구의 소개로 되게 유명 잡지사에 들어갔고 그 어시스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잡지사에서 에디터가 있잖아요. 그 에디터의 어시스턴트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때는 몰랐죠. 일단은 에디터의 패션 잡지사 에디터 어시스턴트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침에 가요. 아침 한 10시까지 압구정으로 가요. 갤러리아를 가서 에디터를 만나요. 백화점 갤러리아, 압구정 갤러리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협찬을 받는 것들을 이제 리스트에 따라서 처음에는 에디터랑 같이 다녀요. 협찬 받는 구두, 옷들, 뭐 가방들, 액세서리, 주얼리로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품을 샀을 때 같이 주는 박스랑 그 쇼핑백이랑 같이 줘요. 근데 부피가 되게 커지잖아요. 신발 뭐 이만한 것도 이렇게 박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커지잖아요. 그거를 대략 한 적어도 최소한 4-5개. 그래서 그걸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을 때는 정말 이렇게 양 어깨가 모자라서 양 어깨에 다 걸치고 막 이만큼이 되고 짐이 부피가 이만큼이 되고 손에도 막 들고 정말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요. 일단 그렇게 돈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브랜드들이 백화점에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압구정 그 로데오 거리 쪽에 이제 브랜드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쪽에서부터 도산공원까지 해서 처음에는 차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차로 가서 막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그리고 또 에이전시라는 게 있어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옷들을 다 가지고 있는 데고 그런 옷들을 빌려주고 다시 받아서 또 다른 데 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에이전시도 다 돌아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길 다 외웠지? 한번 가봤으니까 다 혼자 갈 수 있겠지? 제가 되게 심각한 길치예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을 해요. 혼자 다니면서 일단 촬영 시간이 있잖아요. 잡지 그 화보 촬영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무조건
픽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픽업이라고 해요. 픽업하고 반납하는 게 주요 업무예요. 픽업을 다 해요. 로데오 거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다 하나하나 픽업을 해요. 갤러리에 돌아다니면서 픽업을 다 해요. 미친 듯이 뛰어서 촬영장에 들어가요. 촬영장에 가서 화보 촬영 준비를 해야 돼요. 짐들을 다 풀어놓고요. 정리를 다 해놓고요. 세팅을 다 해놓고요. 옷은 스팀 다리미로 스팀 다 해놓고 액세서리 종류별로 다 깔아놓고 신발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화보 촬영을 시작해요. 화보 촬영을 시작하면 모델이 있는 촬영이 있고 제품 사진만 촬영하는 그런 화보가 있잖아요. 모델이 있는 경우는 모델이 옷을 입는 것까지 도와줘야 돼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화보 촬영할 때 옷이 약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찍고 나서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옷을 막 매무새를 다듬어줘요. 그런 다음에 그 모델이 옷을 이렇게 벗어주고 신발이나 옷 같은 거 액세서리를 벗어서 주면 그거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정리를 다시 해놓고. 근데 그게 주얼리든 신발이든 옷이든 정말 많거든요. 특히 주얼리는 또 조그마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슷해요. 다 반짝반짝해. 기억을 못해요. 거기서 이제 없어지면 진짜 죽음인 거예요. 그게 가격이 얼마겠어요. 다 명품인데. 거기서 잃어버리면 나 진짜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야 돼요. 대략 뭐 제가 촬영을 했을 때 주얼리만 한 최소한 3, 40 종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얼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옷도 그렇게 촬영한 다음에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촬영이 어떻게 끝났어요. 촬영은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려요. 몇 시간 정도 걸려서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주얼리는 원래 있던 케이스 안에 넣어놓고 갖가지 것들을 신발별로 다 정리해놓고 브랜드별로 다 해놓고 옷들도 다 정리해놓고 그런 다음에 퀵을 불러요. 왜냐면 그거 반납을 해야 되니까 퀵 서비스를 다 불러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어디 가주시고 이거는 어디 가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보내요. 포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브랜드가 헷갈린다거나 가야 되는 에이전시가 헷갈린다거나 뭔가 실수를 하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분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분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촬영장도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정신없게 돌아가거든요. 너무 스피드 있게 되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서 분실이 아예 안 나올 순 없고 분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분실이 되는 경우는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추적해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만약 A 에이전시에 보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분실이 됐다. 그럼 그날에 내가 퀵을 어디 보냈는지 다 체크를 해요. 내가 A 에이전시도 보냈고 B 에이전시에도 보냈고 C 에이전시에도 보냈고 어디 백화점 갤러리아에도 보냈고 어느 브랜드에도 보냈고, 그래서 거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혹시 잘못 들어간 게 없는지. 자, 그래서 촬영을 끝냈죠. 그러면 화보가 하루에 한 건만 있냐?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다른 에디터가 촬영하고 있는 화보 촬영장에서 저를 또 불러요. 왜냐면 저는 한 명의 에디터 어시스턴트가 아니거든요. 모든 에디터의 어시스턴트예요. 모든 에디터를 다 도와줘야 돼요. 자, 화보 촬영이 끝났어요. 어떻게 알고 다른 에디터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화보 촬영 끝났지? 일로 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저녁 8시인데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이것만 하면 끝나겠지? 가서 또 막 똑같은 일 또 해요. 반납하고 또 막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밤이 돼요. 밤이 돼서 이제는 가도 되겠지? 근데 또 불러. 그렇게 해서 일을 막 하다 보면 제가 최대 늦게 들어갔던 게 새벽에, 막차, 이게 빨간 버스는 거의 뭐 늦게는 1~2시까지 운행을 하는 차도 있잖아요. 근데 막차가 다 끊겨서 택시를 타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새벽에 끝났다는 거죠. 2~3시에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빨리 퇴근했을 때가 뭐 10시, 9시, 10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만약에 화보 촬영이 하나라고 듣고 하나만 끝내면 되겠다 하고 출근을 했어요. 하나가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 어시스턴트가 저 하나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선배 어시스턴트가 또 있어. 선배 어시스턴트가 이제 집에 가나요? 퇴근하나요? 무슨 소리야? 대기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대기해야지. 지금 다른 선배님들 다 촬영하고 계시는 거 몰라? 알죠? 네. 또 어디서 부를지 모르니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시쯤에는 퇴근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약간의 그 잡지사의 공공재 느낌이에요. 공공재.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란 없어. 또 제가 집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출퇴근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밤에 끝나면 집에 오면 몇 시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자, 그러면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을 다 일했어요. 이제 주말이야. 주말에 쉬어야 돼. 주말도 없어요. 주말도 없고요. 네, 한 달에 제가 쉬었던 게 거의 2, 3일, 3, 4일?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한 달에 주말이 한 대략 8일 정도 있잖아요. 8일 중에서 4일도 못 쉬었어요. 한 달에 거의 2, 3번 쉬었던 것 같아요. 쉬는 날이 2, 3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거 많이 생각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나처럼 나도 막 저 주인공처럼 이렇게 막 옷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저 패션지잖아요. 저는 잡지사 다녀요. 누가 괜히 보고 지나도 왜요? 제가 잡지사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를 좀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네, 현실 그렇게 빡세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는 짓인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페이를 얼마를 받았냐면요. 그게 꼭지당으로 계산을 해요. 한 꼭지당. 그러니까 제가 어시스턴트를 했던 화보의 한 꼭지당 페이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달에 받았던 돈이 대략 30만 원. 노동 시간으로 치면요. 하루에 10시부터 해서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12시간을 일했어요. 12시간을 일하고요. 12시간 중에서 제가 12시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너무 빡이 치네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제가 수포자니까요. 자, 하루에 12시간 잡아요. 12시간도 사실 적게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잡아보시죠. 12시간을 일했고요. 한 달 30일을 잡으면 30일 중에서 뭐 한 정말 많이 쉬어야 4일이에요. 만약에 근데 2에서 4일 정도 쉬었으니까 3일로 잡을게요. 3일을 쉬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30에서 27일이죠. 27일에 곱하기 12를 하면 324시간을 일했어요. 324시간에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죠? 최저시급도 정말 낮춰서 5,000원만 잡을게요. 5,000원 잡으면요 162만 원이에요. 162만 원. 자, 지금 최저시급 5,000원 훨씬 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최저시급이 낮았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5,000원 잡았는데 하루에 12시간이라고 27일로 잡았을 때 한 달에 162만 원이 나와요. 162만 원인데 제가 30만 원을 받았죠. 대략 5분의 1. 저의 노동의 값어치는 최저시급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5분의 1이면 1시간당 1,000원이죠. 1시간당 1,000원 꼴의 페이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점점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체력도 고갈되고 그리고 제가 맡았던 에디터가 성질이 더럽기로 유명한 에디터 중 한 명이었어요. 어떤 정도였냐면 택배가 와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택배가 화보 촬영장으로 안 온 건 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왜냐면 택배사의 잘못이 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택배 왜 안 와? 가서 찾아와. 너 그거 못 찾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 끝이야, 그냥. 너 그 택배 하나에 네 목숨줄이 달린 거야, 알겠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사실상 그 화보 촬영장에는 에디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포토그래퍼도 있고 포토그래퍼에 또 어씨도 있고 에디터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모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장, 메이크업 하는 담당과 메이크업의 그 어씨가 있고, 화보 촬영에 들어가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화보 촬영장에서 저의 권력층은 가장 밑단이잖아요. 가장 말단,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정말 노예 취급을 당했어요. 노예 취급. 뭐 그냥 가다가 카메라 줄이 막 많으니까 그거에 살짝 발이 삐끗해도 야, 뭐 하는 거야? 쟤 뭐하냐? 아, 뭐 이런 저의 자존감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돼야 되지? 왜 나는 저렇게 거기서 화보 촬영하는 모델들, 뭐 연예인들은 막 진짜 엄청 귀한 대접 받으면서 막 옷도 자기 손으로 못 입고 옷도 다 입혀주고 뭐 메이크업도 해주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옆에서 저는 그 사람이 목마르다 하면 물 줘야 되고 뭐 옷이 불편하다 그러면 아 그럼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어디가 또 불편하신가요?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되게 너무 하찮은 존재구나. 그런 거에 너무 서름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회사에서는 아무리 신입이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 취급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서는 좀 그런 취급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서러웠어요, 사실. 누구보다 귀하게 나도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진짜 많은 알바를 해봤거든요. 근데 알바를 할 때랑은 또 차원이 다른 종류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딱 두 달 일하고 넉다운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 저한테 좀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너무 뇌리에 아직도 꽂혀있는 기억이에요. 제가 너무 잘못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딱 두 달이 됐나? 두 달이 좀 넘었나? 그런 시점이었어요. 두 달을 일했더니 잡지사의 그 앞에 컨트리뷰터라고 거기 화보를 촬영하거나 뭐 잡지를 만드는데 공헌을 한 사람의 이름이 막 적혀요. 거기에 제 사진이랑 제 이름이 나왔어요. 제가 보낸 셀카, 갑자기 셀카를 보내달라길래 셀카를 보내줬더니 잡지에 실으려고 요청을 한 거더라고요. 거기에 제 이름이랑 우리 팀의 신입 뭐 어시스턴트가 들어갔다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죠.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전날도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잤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알람을 못 들어버린 거예요. 눈을 떴는데 10시가 된 거예요. 10시 반이었을 거예요. 10시 반인 거예요. 아, 나 죽었다 진짜. 나 진짜 죽었다. 벌써 막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체 그 에디터가 나를 얼마나 갈굴까? 얼마나 나한테 화를 내고 얼마나 소리를 지를까?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가고 있었어. 에디터한테 전화가 왔어. 어떡해. 진짜 그때는 정말로 정말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도저히 그 전화가 너무 무서우니까 못 받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아니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 상황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랬나 싶어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쫄보였어요. 그때 제가 훨씬 더 쫄보고, 그때 당시에는 어릴 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보다 윗사람의 말이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그 사람한테 한번 이제 팽을 당하면 영원히 나는 인생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 그리고 그런 거를 조금 은연중에 흘리기도 했어.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너 나한테 찍히면은 이 바닥에서 진짜 끝인 거야. 알지? 여기 패성계 진짜 바닥 좁은 거 알지? 진짜 여기서 나한테 찍히면 진짜 어디도 못 가. 패성계 어디에서도 너의 자리는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찍히면 정말 나는
이쪽 업계에서는 완전 끝장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만 하다가 전화를 계속 본의 아니게 씹게 됐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전화를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막 달려갔어. 울면서. 나 진짜 못하겠다고.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패션계 쪽이 특히 사실 그렇게 잠수 타는 경우가 되게 빈번해요. 저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워낙에 일이 힘들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저도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면서 못하겠다. 친구들 앞에서 막 울면서. 왜냐면 쉴 때도 쉬는 게 아니었고 쉴 때도 항상 전화가 오고 전화가 진짜 막 하루에 몇십 통씩 하고 일에 완전히 일을 하지 않는 온전한 하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그 다음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날은 도저히 못 받겠고 그 다음날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더 어이없고 더 화가 났던 건 뭐였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던 이유는 내가 안 나와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그날 제가 화보 촬영을 한 날 그때 이제 그 어시스턴트 선배랑 같이 어시스트를 하고 반납을 다 완료를 했어요. 반납이 그때 근데 밤늦게 이루어졌어요. 화보 촬영이 좀 늦게 끝나서. 밤늦게 반납을 다 했는데 그 의상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의상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게 분실이 됐는데 저는 연락이 안 되니까 저를 의심했던 거죠. 제가 훔쳐간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전까지는 너무 죄송하다고 막 너무 진짜 너무 죄송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이렇게 마지막에는 안 좋은 모습을 한번 보였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정말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게 열심히 일했고 너무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 뭔가 그래도 제가 돈을 얼마 벌지는 못해도 여기에 좀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 나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거기서. 그때 정말로 너무 펑펑 울었어요. 진짜 콧물이 엄청 흐르고 콧물 엄청 흘릴 정도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 에디터가. 그렇게 제가 울면서 말했어도 제 말을 믿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이제 저한테 완전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죠. 그 일이. 그래서 나는 이쪽이랑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쪽에 약간 환상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너무 반짝반짝하잖아요. 반짝반짝한 세계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근데 그게 정말 그 백조가 물 위에서는 너무나 우아하지만 물 밑에서는 막 미친 듯이 발짓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진짜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요. 에디터들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너무 좋게만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 이면에는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죠. 뭐 에디터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나는 패션지 에디터인데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하면서 명품 사야 되는 거고 명품 가방 당연히 들어야 되고 명품 브랜드 당연히 입어야 되고 에디터 월급 다 없어요. 얼마 벌지도 않는데 옷 사는 걸로 다 써요. 일하느라고 남자친구 만날 시간 없어요. 연애할 시간, 결혼할 시간 없어요. 그곳은 정말 진짜 워커홀릭이고 정말 독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에디터가 되려면요 어시스턴트를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몰라요. 어시스턴트를 해요.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에디터의 공석이 빌 때까지 어시스턴트를 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1년만 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운이 더 나쁘면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이걸 말씀 안 드렸네. 특히나 이제 패션 쪽 같은 경우는 버티는 사람이 성공하는 구조예요. 왜냐면 버티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버티기가 너무 힘든 곳이라,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라, 거기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눈 딱 감고 5년, 길면 10년만 딱 버티면 되는 곳이라고. 근데 5년 혹은 10년을 박봉에 이렇게 많은 일과 많은 노동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 그거를 굳이 견딜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이걸 내가 왜 견뎌야 되지? 하고 나간 사람이 대다수고, 그거를 참고 견디는 사람이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기만 하면 성공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게 자신이 있다 싶으시면 정말 나는 내가 너무 독하고 나는 정말 일에 올인을 할 자신이, 마음가짐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5년, 10년 버려도 상관없다. 성공하실 거죠. 그런 분들은 5년, 10년 지나면은 패션 쪽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굳이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인생의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10년 동안 나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경험들, 내가 여행도 못 가고 뭐 연애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그럴 거면 일만 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대체? 왜 그래야 돼요? 뭘 위해서?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요. 그런 환상을 가지고 패션계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그런 현실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그 이후에는 저는 그냥 패션 쪽이 너무 지긋지긋해져서요. 원래는 휴학을 할까 고민하다가, 휴학을 한 상태였으니까 자퇴를 할까 고민하다가, 자퇴는 이제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셔서 자퇴를 못했고, 졸업을 하고 그냥 일반 회사에 사무직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직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고, 난 신입인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고, 사람들도 다 나한테 존댓말 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돈도 뭐 패션 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주고, 그러면서 퇴근은 빨리 하고 야근도 별로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패션 전공자가 사무직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을 하게 된 스토리도 굉장히 신기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 때 제가 또 풀스토리를 말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찍 포기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뭔가를 포기할 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일찍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만약에 그거를 20대 중반, 후반, 30대 뭐 그때 경험을 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찍 경험해봤기에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때 그 일을 계기로 그 일을 소개해준 친구랑은 완전 연락이 끊겼어요. 그치만 저는 그것보다 더 값진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꿈이 패션 쪽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부터니까 대략 그때가 21살 6년간 꿨던 꿈을 그렇게 접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도 후회하진 않나요? 뭐든지 아무리 안 좋은 경험이었고, 아무리 그 당시에 아무리 너무 힘들고 정말 마음이 다 갈갈이 찢기고 그런 경험이었다 하더라도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한테 굉장히 큰 경험치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점들, 그리고 세상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은 다른 방향으로 저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 좋아하는 건 취미로만 하자. 취미로 할 때가 제일 재밌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 얘기만 주저리주리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셨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얻은 것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해요.